요즘 이상하게 목이 자주 따갑고 기침이 낫질 않으신가요? 에어컨 하루 종일 틀었더니 감기처럼 목이 칼칼하고 기침, 가래로 고생하는 분들 요즘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루 30초 소금물 가글만으로 80대 어르신들이 여름 감기, 기침, 입냄새까지 싹 잡았다는 것. 소금물 가글이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다고?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민간요법으로 알고 계신 이 습관 하나가 입에서 시작되는 염증과 면역 문제를 뿌리째 바꿔 놓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 그리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정확한 실천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이루는 건강이룸 채널입니다. 1장. 소금물 가글, 감기만 막는 게 아닙니다. 요즘 아침마다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자꾸 올라오시죠? 이게 단순한 감기 증상 같지만 사실은 입안 세균과 점막의 염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환절기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감기처럼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는 계절에는 목이 따갑고 입이 마르고 입냄새가 심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의 생활 습관을 권해드립니다. 바로 따뜻한 소금물 가글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무시하기 쉽지만 이걸 제대로 실천한 어르신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76세 장복순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늘 목감기와 비염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병원 문턱을 넘던 분이었습니다. 약 먹고 조금 나아졌다 싶으면 또 재발하고 이젠 약발도 안 먹어요. 라며 낙담하시곤 했죠.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아침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그렇게 한 주, 두 주 실천하신 뒤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엔 목이 간질하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아침에 개운해서 하루가 달라요. 그 후로 3년 넘게 병원에 안 오셨습니다. 정기 검진 때마다 스스로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지금도 가글합니다. 아프기 전에 막는 게 최고지요.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 몸은 바닷물처럼 염분이 0.9% 정도 되는 체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이와 유사한 농도로 입안의 붓기를 줄이고 염증 물질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걸 삼투압 작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물이 독소를 끌어내 청소해주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입안은 하루에도 수백만 마리의 세균이 활약하는 작은 전쟁터입니다. 특히 단 음식을 먹거나 양치질 후 산성 환경이 되면 충치균이 활발히 번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금물은 이 산성을 중화시켜 충치가 자라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한의학에서는 입을 심장의 창이라 부릅니다. 입이 맑고 개운하면 마음도 편하고 기운도 순조롭게 흐릅니다. 입안을 따뜻한 소금물로 헹구는 그 30초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 전체 면역을 다잡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걸 수많은 환자분들이 몸소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루 2번 따뜻한 물로 당신의 면역력, 당신의 하루를 씻어내는 습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입속 세균, 심장과 뇌를 위협합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는데 왜 뇌를 걱정해야 하나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속 건강과 전신 건강은 별개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입안에서 시작된 염증이 심장과 뇌에까지 영향을 준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겪은 실제 환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69세이신 이춘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늘 입냄새를 걱정하시고 양치질을 잘해도 입안이 찝찝하다며 불편을 호소하셨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통증도 자주 느끼셨죠. 그런데도 그냥 치석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응급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회복하신 뒤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이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혈관이 망가졌대요. 혹시 잇몸에서 피나던 것도 관련 있을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지발란스균이라는 치주염 유발 세균은 치매 환자의 뇌 조직에서도 발견된 바 있으며 이 균이 뇌로 이동할 경우 염증 반응을 일으켜 신경세포에 손상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즉, 입속 염증은 절대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혈관을 통해 온몸을 순환하며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 전신질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입속 세균은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혈전을 촉진해 뇌졸중이나 심장병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이 위험은 더 큽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고 입안 점막이 얇아져 세균에 훨씬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늘 강조합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침과 잠자기 전입니다. 이 두 순간에 따뜻한 소금물 가글만 하셔도 입속 세균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금물은 단순히 헹구는 수준이 아닙니다. 입속을 산성에서 중성으로 바꾸고 점막을 진정시키며 면역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요즘은 다양한 구강청 결제가 시중에 나와 있지만 그중 상당수는 알코올이나 계면활성제 성분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입안 점막을 자극하고 면역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소금물은 우리 몸과 비슷한 성분으로 부작용 없이 입속 환경을 부드럽고 안전하게 바꿔줍니다. 입안은 몸속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 관문이 항상 깨끗하고 건강해야 심장도, 뇌도, 면역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잇몸이 약해졌어요. 입냄새가 심해요. 피가 가끔 나요.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 증상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단순한 입속 문제가 아니라 몸속 어딘가에서 시작되는 염증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2번의 소금물 가글. 그 작은 습관이 내 심장을 지키고 내 뇌를 지키고 무엇보다 내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3장. 소금물 가글 잘못하면 효과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일 소금물 가글을 하는데도 입냄새가 줄지 않아요. 잇몸도 여전히 아프고 충치도 생겨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먼저 사용법부터 확인합니다. 그 이유는 소금물 가글은 아무렇게나 하면 오히려 효과를 못 보거나 심지어 입안을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63세 정미선 씨는 인터넷에서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소금물 가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오히려 더 답답해 하시더군요. 제가 자세히 여쭤보니 이렇습니다. 찬물에 굵은 소금을 한 숟가락 넣고 하루에 2~3번 헹궈요. 근데 너무 짜서 그냥 빨리 뱉어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좋다는 것도 방법이 틀리면 효과가 없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소금물의 농도와 온도를 잘못 조절하는 겁니다. 너무 짜면 점막이 자극을 받아 입안이 더 마르고 구강 점막이 손상되기까지 합니다. 특히 고령층은 침샘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너무 연하면 살균 작용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글을 해도 세균 억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농도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이나 찬물은 피하시고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입안만 헹구고 끝내는 것. 소금물 가글의 진짜 효과는
목 깊숙한 곳 인두까지 도달해야 나타납니다. 그저 입안에서 몇 번 헹구고 뱉는 건 입 청소일 뿐입니다. 인후부의 세균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각을 할 때는 반드시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고 아 하는 소리를 내며 목까지 소금물이 닿도록 해줘야 합니다. 30초 이상 유지해주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 방법이 어색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목감기나 인후염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각을 후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각을 후 최소 30분 정도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점막이 회복되고 살균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소금물로 양치를 대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소금물 가글은 세균 억제와 산도 중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기를 제거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칫솔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금물 가글을 해야 가장 효과적인 구강 건강 루틴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소금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첨가물이 없는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 솔트가 더 좋습니다. 정제 소금도 사용 가능하지만 요오드나 기타 첨가물이 많은 경우는 입안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꼭 라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방법이 틀리면 무용지물입니다. 소금물 가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해야만 비로소 효과가 있고 그 효과는 약이나 치료보다 더 오래가는 건강 습관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라도 올바르게 쌓이면 그 결과는 5년, 10년 뒤에 몸이 먼저 증명해 줄 것입니다. 4장. 소금물 가글 언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매일 가글을 하는데 있는 듯 없는 듯 해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 저는 반드시 이걸 확인합니다. 가글을 언제 하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습관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금물 가글은 그 중에서도 시간대에 따라 효과 차이가 매우 큽니다. 제가 수십 년 진료하면서 가장 확실히 느낀 건 아침 기상 직후와 자기 전 이 2시간이 바로 가글의 황금 시간대라는 점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침 분비가 거의 멈추고 입안은 말라서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 때문에 기상 직후에 입속 세균 수는 하루 중 가장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물이나 음식을 마시면 세균까지 함께 삼키게 되는 셈이죠. 제가 예전에 진료한 70대 이경자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을 마신다며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는데 위가 더부룩하고 기침이 자주 나요. 라는 불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물 마시기 전에 소금물로 먼저 가글을 해보세요. 입속 세균을 먼저 씻어내고 나면 위장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이 어르신은 그 조언을 실천하셨고 한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입이 개운하니 하루가 다르게 시작돼요. 기침도 줄고 속도 덜 불편해요. 이처럼 아침 가글은 입안 환경은 물론 위장 건강과 면역 시스템 전체를 깨우는 첫 번째 습관이 됩니다. 다음은 밤입니다. 보통 하루를 마무리하며 양치까지만 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양치 후에도 입속에는 세균이 남아있고 그 상태로 밤새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자기 전 소금물 가글은 바로 이 밤 시간에 세균 번식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양치하고 가글 중 뭐가 먼저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는데 정답은 양치 후의 가글입니다. 칫솔질로 음식물 찌꺼기를 먼저 제거한 다음 소금물 가글로 남은 세균을 억제하고 점막을 진정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순서입니다. 또 한 가지 외출 후 가글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 병원, 지하철 등은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이 많은 환경입니다. 이럴 땐 손만 씻지 마시고 입속도 함께 씻어주셔야 진짜 면역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순간 식후 30분 후 가글입니다. 음식을 먹고 난 직후엔 입안이 산성으로 변하면서 충치균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0분쯤 지나서 가글을 해주면 이 산성을 중화시키고 충치균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매일 가글을 하시는데도 별 효과가 없다고 느끼셨다면 언제 하고 있는지 꼭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행동도 적절한 타이밍에 하면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습관이란 건 단순한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이 하루에 어느 순간에 자리 잡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오랫동안 믿고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이 단순한 위생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주는 작은 의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5장. 소금물에 한 방울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목감기, 입냄새, 잇몸 출혈이 확연히 줄어드는 걸 수 없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왜 나는 그렇게까지 효과가 없을까요? 소금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럴 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소금물에 딱 한 방울만 더해 보세요. 그 한 방울이 때로는 약보다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목감기나 기침이 자주 반복되는 분들께 제가 자주 권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생강소금물 가글입니다. 67세 정미정 어르신은 겨울만 되면 기침과 쉰 목소리로 병원을 드나드셨고 손주들과 대화도 피하게 될 만큼 불편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생강즙을 소금물에 딱 한 방울만 타보세요. 너무 많으면 자극적일 수 있으니 꼭 한 방울만.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이 있어 목 안점막의 붓기를 가라앉히고 기침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 후 정미정 어르신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목이 아플 듯 하다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손주가 할머니 목소리 다시 돌아왔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제 마음도 참 따뜻했습니다. 단지 목소리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소통, 웃음을 되찾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단 음식이나 커피를 즐기시는데 충치가 자주 생기는 분들께 제가 권하는 조합입니다. 베이킹소다를 소량 섞은 소금물 가글입니다. 70세 김성우 어르신은 이 나이에 단 거라도 먹어야 낙인데 매번 치과 가는 건 너무 귀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렸죠. 식후 30분 뒤에 소금물에 베이킹소다를 칼끝만큼만 섞어 가글해 보세요. 충치균은 산성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는 이 산도를 중화시켜 충치균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6개월 후 치과 진료를 받은 김성우 어르신은 처음으로 충치가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들으셨고 선생님, 이거 병원비 아껴주는 꿀팁이네요.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절기만 되면 감기 기운이 돌고 쉽게 피곤해지는 분들께 제가 권하는 건 바로 프로폴리스 소금물 가글입니다. 72세 이재선 씨는 감기만 걸리면 목이 아프고 쉰 소리로 며칠씩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마다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한 방울만 섞어 가글을 권해드렸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벌집을 살균하기 위해 만든 천연 항균 물질로 염증 억제,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뛰어난 성분입니다. 그 후 이재선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감기 기운이 느껴져도 그냥 지나가네요. 기침도 안 나고 약도 안 먹고요. 그리고 덧붙이셨죠. 선생님, 제 몸의 주치의는 이제 소금물이에요. 그 말씀에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지 증상의 호전이 아니라 스스로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조합들도 모두 기본은 소금물 가글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분이든 소량만 자극 없이 내 몸에 맞게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침, 쉰 목엔 생강, 단 음식, 커피 즐기면 베이킹소다, 감기 자주 걸리면 프로폴리스. 그날의 컨디션에 맞는 한 방울, 그것이 약보다 강한 내 몸에 맞춤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에 오는 걸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병원에 올 필요 없는 몸을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 시작이 바로 소금물에 한 방울 더한 그 가글 습관일 수 있습니다. 6장. 소금물 대신 생리식염수 쓸 때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소금물 가글이 좋다는 건 아는데 매번 물 데우고 소금 타는 게 귀찮아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생리식염수로 가글해 보세요. 단 몇 가지만 꼭 지키셔야 합니다. 생리식염수는 소금물처럼 입안을 헹구고 점막을 진정시키는데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체액과 같은 0.9% 농도로 맞춰진 생리식염수는 우리 몸에 부담이 없고 위생적으로도 매우 안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시중 생리식염수는 두 종류입니다. 1. 의약품 생리식염수. 약국에서 구입 가능. 멸균 처리, 보존제 없음. 눈, 코, 입에 직접 사용 가능. 2. 의약예품 생리식염수. 마트나 인터넷에서 판매. 보존제 포함. 기구 세척용 등 간접 사용. 문제는 의약예품 생리식염수로 가글하면 오히려 목이 따갑고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의약품 생리식염수는 보존제가 없기 때문에 개봉한 후엔 이틀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공기 중 세균이 들어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아깝더라도 미련 없이 버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1인 가구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소포장 생리식염수를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약국에서도 20ml 소형 제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작고 휴대도 편하고 다 쓰고 나면 바로 버릴 수 있어 위생적으로도 훨씬 좋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아침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외출 후나 목이 칼칼할 때, 한 번 사용할 때는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고 목까지 도달하도록 30초 이상 유지, 그리고 가글 후 30분은 물이나 음료를 삼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점막이 회복되고 살균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생리식염수 가글은 소금물보다 간편하면서도 꾸준한 습관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올바른 제품을 올바른 방식으로 써야만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의약품 표시된 제품 구입, 개봉 후 이틀 안에 사용, 남으면 버리기. 소포장 제품 활용하면 더 위생적. 하루 이에 목까지 닿도록 30초 이상 유지. 매일의 작은 습관이 병보다 강하고 약보다 오래가는 힘이 됩니다.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약은 병을 낫게 하지만 좋은 습관은 인생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금물이나 생리식염수 가글은 그 좋은 습관의 가장 쉽고 효과적인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소금물 가글의 숨겨진 효과와 올바른 실천 방법까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쩌면 소금물 가글이라는 말이 여러분께는 너무 흔하고 너무 평범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가까이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사람의 삶을 얼마나 건강하고 여유롭게 바꿔주는지를 정말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감기가 줄고 입냄새 없이 사람을 만나고 목소리 걱정 없이 하루를 보내게 되며 삶이 조금씩 바뀌는 걸 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병원보다 소금물이 먼저 떠올라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분은 이제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되셨구나.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감기만 오면 한참 고생하시는 부모님, 잇몸 때문에 치과를 자주 찾는 친구, 목감기나 비염으로 밤잠 설치는 가족, 혹은 여러분 자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억해 주세요.
좋은 약은 병을 낫게 하지만 좋은 습관은 인생을 건강하게 합니다. 약은 누군가가 주지만 습관은 내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좋은 습관의 시작이 오늘 이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